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시와이드 임동서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충분한 휴식 취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출발 징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 보도록 하고요.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두코의 작전 타입에서 낱낱이 그 투자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출발 징시와이드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은 코스피 2.49% 상승하면서 1995.1%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을 알리는 모습이었고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모습이 나왔고, 하지만 2,000포인트의 안착은 좀 실패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 기관 이제 순매수를 좀 하면서 매수율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6억과 702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0.2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선 역시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는데 4.38포인트 상승하면서 535.8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좋게 나오면서 역시 코스닥 IT 업종 위주의 상승세가 좀 나온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30포인트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은 275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74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만 309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파라다이스, 다음, CJ50핀과 SN, 엔터테인먼트 업종하고 IT 업종들 상승을 좀 보였고요. 특이 종목으로는 파트론이 3분기 호수시적 전망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는 좀 장중에 보였습니다만 장 종가에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은 풍족했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한국타이어와 포스코, 삼성전자, 코덱스 200, 웅진코에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오스템 임플란트, 청화종공, 신텍, CJ 오쇼핑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NHN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현대모비스를 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놨고요. 코스닥에서는 메리톡스, 다음, 개인빌, 시젠,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9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외로 하락하면서도 다우지수는 34.79포인트 상승하면서 13,610.1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각각 0.47포인트와 13.27포인트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은 실업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역시 이제 큰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9월 실업률이 7.8%를 기록하면서 이 전달에 8.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업률이 좀 감소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8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 미국 시장 증시는 이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말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유가는 배럴당 1.83달러 하락한 89.8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실업률이 2009년 이래 최저수를 하락했고요. 고용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좀 증가하면서 유가 낙폭을 제한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은 공급이 매우 풍부한 상황임을 좀 확인한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공급이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좀 덧붙인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소폭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마감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 공약주라는 이름 하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승패를 나누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승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3% 공약수를 시초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시하는 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초가로 제시하면 그 다음 날까지, 오늘 아니고 다음 날까지 시초가 대비 3% 이상 상승을 하면 승리라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 내일까지 3%가 상승하지 못하면은 일단 무승부로 처리하는데 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초가 공약수를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승패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이틀 이내에 3%가 도달했으면 승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제가 예상 손절가를 좀 하회한다면 패로 좀 정리를 하고요.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승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주신 종목의 AS는 어떻습니까? 네, 서린바이오 시초가 1,25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손절가 역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9,7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오늘까지 시초가 대비 지난 금요일 시초가가 1,250원이었으니까 1,600원 정도가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무승부로 처리하고 오늘 1,600원 돌파를 한다면 역시 3% 이상 상승으로 승리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린바이오는 보유하시고요. 바이오 시장 확대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 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반기 실적 기준 봤을 때 뭐 굉장히 적합도가 있는 상황이고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성장성 특히 이제 이 서린 바이오는 그 이전 다른 그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적합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오늘 3% 이상의 돌파 못한다면 무승부를 처리하시고요. 다만 좀 넓게 가져가실 분들은 뭐 9,700원 이상 뭐 그 이후에 10,000원 이하에서는 주식을 사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게임아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아이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개발사고요.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과 그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데카람과 서든어택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서든어택이 86%를 차지하고 있고요. 데카론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반기 최대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대 기업이죠. 넥슨이 최대주주 지분 매입을 통해서 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투입된 이후에 지난해 이 넥슨과 이 CJ ENM 사이에 이 서든어택 퍼블리싱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 3분기 실적은 저조했습니다만 이 공동 퍼블리싱으로 합의가 되면서 이 넥슨의 강력한 마케팅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탈했던 그 유저풀이 회복되면서 8년이 지난 아직 서든어택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8년이 지난 게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는 뭐 디아블로 3라든가 이런 굵직한 신작들 대거 출시에도 불구하고 뭐 이 서든어택 게임 점유율은 5위권 이내 유지하는 역시 상반기 최대 수적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저가 매력을 둘 수 있는데요. 현재 게임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 달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게임아입니다. 이런 그 올해는 차기작 부재와 더불어서 이 PC 게임의 디스카운트로 좀 저가 구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에서 부각돼서 이 PC 게임이 좀 부각 못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실적이 매출액은 559억, 영업이익은 37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9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혹시적과 이 PC게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더라도 충분히 현 주가 PER 12배 수준이면 저평가 발표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제시해드리겠고요. 기관도 여기과 더불어서 9월 18일 이후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아이 목표가 손절가 설명 주십시오.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3% 이상 손절가는 1,500원 하늘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 그리고 손절가 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승패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오늘 추천받은 게임아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여러분께 내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거래소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승장으로 출발을 할 듯 보이는데요. 이제 막 개장을 했죠. 거래소가 막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0.55포인트 상승하면서 1995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538.01포인트, 2.1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폭 상승으로 출발한 거래소 쪽 이성규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03%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 자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IT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삼성전자가 역시나 그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지수를 뭐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뭐 헤지펀드들이 역시나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차익 거래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완성차 업체들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폭에 빠르게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운수장비 쪽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가적 상승을 좀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 일단 대형주 위주의 그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0.18%대 하락세로 좀 출발한 반면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0.03%대 강보합권, 그리고 소형주들은 0.24%대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일단 상승이 크게 나타난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이 3.5%대로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 업종이 1.35%대 강세, 그리고 뒤를 이어서 기계나 음식료 그리고 의약품 업종들이 각각 0.5%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오늘장 굉장히 부진한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0.80%대 하락세로 역시나 출발한 모습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0.6%대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섬유의료 업종들이 각각 0.4%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 잠깐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소폭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하게 매수를 크게 늘리진 않았었고요. 다만 기관들이 크게 좀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봤었는데, 오늘 장은 일단 초반부터는 기관들이 170억 원의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5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11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기관만이 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은 매수하는 업종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기가스업에 한 3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기계업종에 1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오늘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돈만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가스업 그리고 기계업종에 대해서 각각 6억 원, 3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이렇게 전부 다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좀 특이 동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매도를 가장 크게 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에게 5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 그리고 운송장비와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들에 대해서 각각 20억 원 정도의 역시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운수장비라든지 철강금속은 매수세가 상당히 미비한 모습이고요.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에서 오늘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운수장비나 철강금속, 화학 업종 위주로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상황이 역시나 좀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비차익에서 큰 폭으로 좀 매수세가 장막판에 들어온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차익 거래가 오늘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닥 출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도 코스닥 상황이 굉장히 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54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55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시장 흐름이 20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움직임을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코스닥 중심으로 한 중형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IT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한 번 더 55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직은 좀 있지 않나, 남아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오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1% 이상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상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부분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기술적 반등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큰 폭이 오늘 0.54% 정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계속 2만 원 후반대 가격을 최근 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빠지는 폭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한 7월 달에 보여줬던 그 가격폭, 8월 달에 보여줬던 그 가격폭이 다시 한번 오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폭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소폭이 이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 흐름을 봤을 때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외국인이 시작부터 2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단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지금 4,000원 아래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메가스터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배당주 중에 그런 하나인데 일단은 6만 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이어져 온 가운데 8만 원 아래에서 지금 등락폭 다시 한번 작은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현재 지금 딱 8만 원권에 한번 뚫을지 말지 지금 120일 선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딱 그 선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상승이 온다면은 200일선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만약에 2% 이상의 상승폭이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9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게임주 중에 네오이즈 게임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네오이즈 게임주가 지금 2만 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27,000원 계속적으로 요 25,000원에서 27,000원 구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한 2만 원 후반대, 한 28,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한 번씩 꼭 떨어졌다는 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낙폭 가대를 보여줬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한 28,000원 정도 갔을 때는 한번 정리하신 이후에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알아봐야죠. 전소영 연구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에 계신 분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80전 하락한 1110원 50전에 거래 출발한 이후에 1110원대 공방 장 초반에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실업률도 8%대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7월달, 8월달에 비농업 부분이 상향 수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주요 제조 경기 지표들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면서 Q3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유로화는 1.30달러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금통위 결과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날 경우에는 환율이 1110원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 밖에도 1110원에 대한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110원대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서의 달러 매도 포지션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으로나마 1110원대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재료에 충실하면서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5틱 하락한 106.33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들이 다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대세지만 이미 국고 3년물이 2.75%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에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으로는 여전히 부담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채권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현물뿐만 아니라 국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통위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채권이 가격이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이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기간 조정으로 나타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통위까지는 무리한 포지션 플레이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채권시장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엔 이 박스권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토로스 투자증권은 심리와 실물 사이, 삼성증권의 제목은 미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 대우증권은 단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겉보단속, 중국 증시와 대형주 정배열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에서는 어닝쇼크 후에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 가운데 토로스 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내 주식 투자 펀드에서 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이미 사이클의 상단부에 진입했고 S&P 500 기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전망도 보수적으로 추정되면서 미국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핵심 대형주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 대선 관련주, 한류 콘텐츠 등 이들 테마주에서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 테마주에 집중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인덱스화를 통해 위험에 일정 부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10월 증시는 ECB의 OMT와 FRB의 QE3 등의 글로벌 정책 공조가 뒷받침되고 유럽의 어두웠던 구름이 걷히면서 3분기 양호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코스피 1950에서 2100포인트 밴드 내에서 새로운 상승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스마트 모바일 트렌드에 힘입어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IT 기업 중 애플에 이은 두 번째 기업으로 올라선 점을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유망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위메이드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무엇으로 시장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회담 역시 분명치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교착 상태를 풀 열쇠는 유럽에 있는데 지역적 그리고 세부적 이슈가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2000선 중심의 등락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 속도로는 2017년 내지 2018년 정도는 돼야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고용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럽 또한 ESM 출범은 이미 예정된 이벤트이고 스페인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등은 여전히 시간을 더 필요로 할 사안으로 당분간 유럽도 질척대는 양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증권입니다. 9월 FOMC 회의 이후 고용시장 회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매크로 지표의 기대와 함께 고점 돌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지수 방향성과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주된 핵심은 중추절 및 국경절 휴일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과 증시 움직임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지금은 겉모습보다는 속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5일선, 21선, 61선, 121선의 정배열된 이동평균선을 가진 대형주 종목수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을 돌파할 그 이벤트로 어닝 시즌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22일 무제한 국채 매입과 함께 미국 연준의 개방형 QE3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책 공조로 급반전을 이뤘던 글로벌 증시가 9월 중순 이후로 3주째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22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금융시 안정과 스페인과 그리스 지원 논란, 그리고 미국의 더딘 실물 경기 회복, QE3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해외 투자 자금 유입과 국내 펀드 자금 유출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인데요. 전주 22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회원국 요청 등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FOMC 의사를 통해서 대다수 의원들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지지를 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채 매입 이외에 추가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닝 시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요. MSCI 코리아 12개월 예상 EPS 전망치와 이익 수정 비율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국내 이익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긴 했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3분기 기업이익 전망치는 줄고 하향 조정됐지만 코스피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확정치가 발표되는 금번 10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것인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기업 이익 전망치는 현재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여지는 높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8일, 그리고 EU 정상회의 18일과 19일로 이어지는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기대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등을 감안을 한다면 조정 마무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투자 전략도 전년 대비 증감률의 반전과 함께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익 성장률과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는 점, 그리고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그런 컨셉에 맞춰서 증권업종, 항공업종, 전자부품 업종이 유망해 보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7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 오늘 고수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장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증시가 2000선 전후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EU 재무장관 회담이나 옵션 만기 같은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큰 호재가 좀 될 만한 상황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갈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죠. 스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의견 조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다면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한 번쯤 크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5일에 방북 신청을 좀 해왔죠. 그런 영향으로 재룡산업이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좀 치솟으면서 관련주들 기대감으로 좀 올라와준 좀 모습입니다. 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좌담회나 TV 토론회 등에서 대북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일단 다음 주에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개성공단을 방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관련주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부터 좋은 사람들, 롬만손,
대북주의 뭐 대장주 성격이죠. 이화전기와 강명전기, 재룡 산업 뭐 이런 종목들까지 3호 1선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봐야겠죠. 일단 뭐 김정은 체제가 다져지면서 경제개혁이나 뭐 개방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고 차기 정권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어느 정도 두지 않겠냐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남북 그 대북주들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 성격의 이화전기 이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좋은 사람이라든지 로만손 함께 체크하시면서 관련주 살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섹터입니다. 교육 관련주. 일단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대형주들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기 이후에 디지털 대성이나 대교 같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수능 시험일이 한 달 앞으로 좀 다가왔죠. 이맘때쯤 떠올리는 테마 바로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동안 교육주들이 실적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힘을 좀 받지 못했는데요. 정책적으로도 사교육은 억제시키고 공교육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발동하면서 교육 관련주들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MS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비상교육이라든지 메가스터디, 대교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었던 청담단익이라든지 또 디지털성, 능률교육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교육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성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또 초보자 분들께서도 중장기 투자로 생각하시면서 찬바람 불 때까지 느긋하게 들고 가셔도 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섹터, 게임 관련주인데 애니팡이나 기타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게임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캔디팡의 인기로 위메이드와 조이맥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행진을 좀 보이고 있고 드래곤플라이, 컴투스, 게임빌까지 뭐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좀 가능하겠지만 약간 과열 양상도 띄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현재 구간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캔디팡이 등장을 하면서 애니팡 관련주인 그 YD 온라인이 지난주 이틀 연속 하한가 나왔던 것처럼 변동성에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인지 철저히 좀 따져보시면서 투자하는 전략도 유효하겠고요. 모바일 게임 테마에 편승해서 실적 개선과 무관한 재료가 호재로 둔갑하는 형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 전략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관해서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또 관심 종목 등에 대해서 살펴드리겠고요. 네, 자 이성규 팀장님. 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약간 좀 부진한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네, 그럼 드리겠는데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네. 잠깐 먼저 짚고요. 먼저 그 전에 김선윤 대표께서 먼저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업종의 흐름과 또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오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또 양호하진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2%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 예측치가 나와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포스코 흐름 자체가 지금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일단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그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35만 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 원을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폭이 연이어서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일단은 근데 35만 원 부분은 거의 지금 작년 10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지켜보신 이후에나 또 투자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아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려해야 하는 절대 최근 들어서 이제 금값 상승과 더불어 또 실적까지 3분기 부합하는 수준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고려해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4월달 이후에 5월달 이후에 3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 하락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 50만 원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만 원 돌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한 번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일단 55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종목이 바로 일단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계속 많이 올라가지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한 10만 1,700원, 11만 7천 원에 지금 0.43%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도 그렇게 이제 큰 상승폭이 아닌 기관들의 그래도 매수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그 흐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최근 들어서 뭐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지? 바로 이제 가스 때문인데, 셰일가스로 인한 상승폭 때문인데 지금 단기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슈가 있는 만큼 일단은 뭐 12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손절가를 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손절가를 잡아 드리는데 만약에 11만 원이 뚫고 내려간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다시 한번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처럼요? 바로 7월 달에 나왔던 이 하락폭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이 깨진다면은 좀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기계 쪽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뭐 두산 인프라코랑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이어져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부분에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0.18% 정도 일단 상승폭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떴는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나왔다고 딱 보여지죠. 그래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그래도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원하시는 만약에 분이시라면은 두산 중공업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자, 중국의 인프라 확장에 대한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딱 선을 하나 그어드리자면은 지금 딱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000원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자리, 한번 상승이 온다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한 자리니까 한번 이 정도 노려볼 만한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건설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일단은 웅진 사태에 이어서 또 계속적으로 또 이제 은행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건설주랑 은행주는 최근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권 특히 PF 대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4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가 연이어서 얻어 터지고 있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1% 이상 많이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아마 전반적인 은행 대부분이 아무래도 아마 웅진 사태에 엮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좀 은행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 스페인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스페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웅진그룹 사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나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연이어서 일단은 아무래도 도마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칼로 한번 내리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큰 폭의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 동양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동양건설 같은 경우도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건설주 중에 금호선업 같은 경우는 2%, 지능기업도 2% 이상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자체는 당분간 좀 접어두시고 좀 기다리신 이후에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을 볼 텐데, 증권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은 뭐 아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 자체를 조금은 기다려 보신 이후에나 증권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증권주 자체가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일단은 실업률 자체가 지금 0.3% 정도 일단 떨어져 주면서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음모론도 있죠. 일단은 0.3%, 8.1%에서 7.8%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음모론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7.8%까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일단은 다음 달에 만약에 실업률 자체를 발표할 때는 이미 대선이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했다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실업률보다는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될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자, 어닝 시즌입니다. 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개별적인 종목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주 종목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가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인 만큼 꼭 참고하시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업종의 흐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좀 건설업종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건설 관련 회사들의 부도라든가 법정 관리라든가 어느 대부분의 기업들이 번 돈만 가지고 이자 비용 감당조차도 좀 하기 힘들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상당히 건설업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 이쪽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터널 밝은 곳이 목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업종의 흐름과 특징 조문 물러지고 전체적인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위주로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한 0.5%대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 지금 한 0.5%대에서 한 7,000원 정도, 주당 7,000원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렇죠. 인텔가 대표적인 미국 IT 기업인데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역시나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역시나 보이죠. 삼성전자가 예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점들이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스페인 문제라든지 유럽 우려감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런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산유국들이 이제 국부펀드를 운용하게 되는데 그 국부펀드들이 보통 어디로 지금 자금들을 모아가고 있냐면 바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회복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국유화 펀드들이 이제 고유가가 한 3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금이 많은데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디로 가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이 우선적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이 풀려야지만 역시나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은 것은 분명히 산유국들이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간다는 것은 어거지로라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된다 하면 진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유화 펀드들이 국부 펀드들이 바로 미국 부동산 시장을 베팅하게 됐을 때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유가가 좀처럼 이게 $100, 그러니까 WTI 기준인데요. WTI 기준으로 해서 좀처럼 $10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그 유럽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그 위에 조금만 유럽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이 되게 됐을 때는 사실상 태양광이나 그 풍력 등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중동 산유국들도 크게 욕심은 내지 않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일단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안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여파로 인해서 물론 그 정제 마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어느 장에서도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특히나 정제 마진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유주들 3인방, GS나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역시나 그 최근에 증시에 있어서 약간은 좀 불안정성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물가가 우선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그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는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 PMI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위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최악의 국면에서 오히려 적당한 투자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통계치로 봤을 때도 역시나 지금 상황이 물론 경기 상황은 안 좋습니다. 경기 회복을 논하면서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점들 어느 정도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상황이고 자금은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건설 경기 회복했을 때는 이런 철강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또 중국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의 권력 이양 시기가 바로 올해 11월 달이 이제 됩니다. 근데 중국은 좀 독특한 나라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기 후계자를 정해놓고 그런 권력 이양을 해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특징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뭐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중국이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지만 결국에 안 왔죠. 근데 과거 통계치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 이양 시기에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나 그 권력 이양을 앞두고서 그런 것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언제가 될 수 있냐면 내년 3월 전인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흐르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그때부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시에 일단은 미국이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가능해도 된다는 시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어떤 소요 기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해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도 약간은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좀 밀려가고 있다는 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IT와 그 운수장비 업종들 그리고 정유화학 업종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인 대응을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장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스페인 쪽에서 지방정부 쪽에서 원래 5개였던 구제금융 신청권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 나라가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필요한 자금이 160억 유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 정부 쪽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180억 유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만간에 바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최대한도로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스페인에는 지금 국채보험을 내놓겠다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자, 국채보험이 뭐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한 20에서 30% 정도를 한 국채보험으로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 금액 자체가 한 600억 유로까지 충당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채보험을 하게 되면은 스페인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일단은 국내 대규모 집단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안정화지 국민들을 조금 긴축 반대하는 국민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장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긴축안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유럽연에서 요구하는 긴축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크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제금융보다는 국채보험을 통한 자금 확보를 할 가망성이 좀 높아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페인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미국 문제죠. 자, 미국도 대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실업률이 지금 8.1%에서 7.8%
0.7%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이 호재로 좀 받아들여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장이 큰 폭으로 올라줬고 미국장도 좀 소폭의 상승을 이어져 왔는데 그렇지만 미국장이 그 상승폭을 이어주다 장 막판에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닝 시즌 때문이죠. 자, 어닝 시즌의 문제. 일단은 개별적인 실적주로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기본은 스페인과 미국을 바닥에 깔고 가되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로 좀 개편을 하신 이후에 좀 편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내는 이미 삼성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8조 이상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기업들도 실적치를 눈여겨보신 이후에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기관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기관을 좀 따라가시는 매수를 하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약세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안착을 이끌 총매제가 없다 보니 7거래일째 1980에서 2000선 사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품, 게임, 엔터, 바이오주가 개별 장세를 연출하고는 있지만 당분간 지루한 개걸음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2000선 위에선 보수적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이미지 센서 전문 기업인 실리콘 화일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감지해서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 후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영상을 출력하는 반도체 소자로 휴대폰 카메라, PC 카메라 등 각종 IT 기기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이닉스가 2008년 동사 지분을 인수한 후 동사는 하이닉스와 공동으로 이미지 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만에서 500만 화소 이하 중저 화소급 이미지 센서 시장에 주력해왔지만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로 고사양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모바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리콘 화일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요? 네, 올 상반기 매출액은 4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 6천만 개 이미지 센서를 판매한 상태며 연말까지 2억 개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군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23% 수준인 영업이익률도 내년 이후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인식 솔루션 개발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인식 기능, 또 거리 측정 기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리콘 화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19.8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 10월 2,000원 선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회사가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도 4,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저평가는 해소된 가격이며 거래가 다시 늘면서 일봉상으로 볼 때 정배열 전환 상태입니다. 성장 동력 확보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3,600원에서 3,800원,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실리콘 화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성규 팀장께 또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짚어달라는 부탁을 드려보지요. 네, 지금 통신주들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통신주들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받을 만한 그 모멘텀 자체는 거의 대부분 소진했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IT 기기들의 출시와 함께 굉장히 좀 많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뭐 LTE라는 그런 부분도 역시나 같이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추가적 상승 모멘텀을 얻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컨텐츠들에 대한 그런 기대
기대감들은 여전히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통신주들 자체는 약간은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도 SK텔레콤 일단은 물론 박스권 그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하단에 와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 U+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최근에 있었던 그 기대감들이 워낙 많았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오늘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통신주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바닥권 박스권에서 역시나 하단 부분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유통업종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거의 대부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통업종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이라든지 그 대형마트 그리고 소매점들만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장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3%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나머지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상승폭이 큰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들도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중국의 그런 어떤 소비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연휴 기간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가면서 특히나 명품 소비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증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경기 불안과 함께 어느 정도 그 주가 부진을 좀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었지만 역시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오늘 장에서도 이런 유통주들의 상승 탄력은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은 뒤늦게나마 이런 경기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나 반영해가고 있는 장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 물론 추가적으로 매수는 가능하지만 역시나 선별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소윤 대표께는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관련해서 테마주 흐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이제 카카오톡 관련 게임주들이 이제 끊임없이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빠져주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폭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모바일 관련주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서도 하락폭이 나올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점화가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투자를 선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이미 20에서 30% 이상 나와줬다면은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투자법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점을 노리셨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면서 투자하시는 이제 추격 매수 자체는 좀 자제해 주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한국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폭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폭이 나올 가망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자체를 매수하실 때 이런 약간 좀 테마성이 엮여있는 특히 일단 게임주 관련 종목들은 좀 매수 자체를 조금은 추격 매수를 자제해 주시고 임하시면 좋겠고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적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실 때는 게임주보다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성규, 김선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의 강연회가 또 준비되어 있네요. 급등시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자리니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